받고 참 그 치료받는 동안에도 고통도 없이 이렇게 한 6주 동안 받는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니까 저희 제2의 인생을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간암 수술을 받은 윤익환 씨는 요즘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고식적 치료란 통증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말한다. 수술 후 어깨와 허리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껴온 윤익환 씨. 암세포가 뼈에 전이된 것이다. 심할 경우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제가 안 될 만큼 극심한 통증이 따르는 것이 뼈에 생긴 암이다. 종양이 자라 뼈막을 누르거나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통증. 방사선을 쏘여 종양의 크기를 줄여주면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 통증을 없애줌으로써 환자가 또 움직임이나 그 생활에서 별 지장 없이 지낼 수 있다면 환자가 남아있는 어떤 그런 그 기간 동안이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 들어서 더더욱 더 이런 어떤 고식적인 치료로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서히 사라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윤익환 씨의 통증은 빠르게 호전됐다. 처음에 뭐 걸음도 잘 못 걷고 했는데 지금 뭐 정상적으로 걸으니까. 어깨 관절 근처로 해서 팔뼈에 좀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어깨뼈와 척추의 뼈막을 압박하고 있던 종양의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킨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잠에서 일어나 보니까 거뜬한 거예요, 허리 부분이. 이거 참 뭐 그렇다고 방사선 치료 받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빨간 가운을 입고 방사선이라는 그 선입감은 좀 있지만 가서 받고 나니까 받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어요. 뭐 신체적으로 무슨 뭐가 온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단순히 종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여주는 암 치료. 그 최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방사선 치료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우리에게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 관제센터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현지에서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의료 산업도시로 더 유명한 곳이다. 그 명성 뒤에는 미국의 3대 암 전문 치료기관이자 휴스턴 경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텍사스 의과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다. 지난해 12월 취재진은 울산의대 최은경 교수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 방사선 치료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 지난해 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빌리 퍼거슨 씨는 오늘 28번째 방사선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처음에 비해 상태가 어떤가요? 처음에는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게 일상이 됐죠. 부작용도 전혀 없고 치료를 받은 다음 바로 일하러 갈 수도 있고요. 평상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퍼거슨 씨의 치료엔 표적에 따라 방사선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IMRT가 사용됐다. 치료 직전엔 초음파 검사부터 한다. 방광과 직장의 압력으로 전립선이 움직였을 경우 치료 위치를 다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초음파로 전립선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이 스크린 위에 방광과 전립선 그리고 직장의 윤곽을 그립니다. 전립선만 국소 치료하기 위해서죠.
윤곽이 정해지면 컴퓨터로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움직여서 방사선이 전립선의 종양 부위에만 들어가도록 조정합니다. 초음파 검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컴퓨터에는 암세포의 위치와 모양, 크기 등이 입력돼 있어 방사선이 종양에만 들어가도록 해준다. 부작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치료 시간은 불과 30분. 치료 시 통증이 없고 간편하다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문제도 전혀 없고요. 다만 딱딱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암세포는 분열 속도가 빠르고 영구적으로 분열한다는 특징이 있다. 종양에 투입된 방사선은 암세포의 DNA 사슬 구조를 깨뜨려 분열을 중단시키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이것이 방사선의 암 치료 원리다. 전립선 암을 포함한 여러 악성 종양에서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원하는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죠. 환자들 중엔 수술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술을 하려면 입원과 마취를 해야 하고 회복 기간 동안 통증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퍼거슨 씨처럼 말이죠. 방사선 치료의 또 다른 장점은 치료 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퍼거슨 씨 역시 근무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암과 싸워나가고 있는 퍼거슨 씨. 그러나 우리 주변엔 여전히 방사선 치료에 대한 숱한 오해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정은 어떨까? MD 앤더슨 암센터의 방사선 종양학 과장인 제임스 콕스 교수, 그리고 국내 방사선 종양학계의 권위자인 울산의대 최은경 교수가 만나 방사선 치료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에서는 전체 암 환자들의 20-30% 정도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전체 암 환자의 50% 정도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까지 합치면 그 비율이 아마 60% 정도 될 겁니다. 초기에는 미국에서도 방사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래전엔 방사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방사선 치료 대신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많았지만 수술은 기능이나 심미적인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심각한 기능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수술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지난 15년 동안 종양의 크기와 형태에 맞춰서 정확히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치료 효과도 훨씬 더 커졌는데요. 종양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정상 조직에 방사선이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을 암정복의 해로 선포한 미국 정부는 연간 5조 원의 예산을 암 연구에 투입하고 있는데요.